오래전부터 잠을 설쳤다는 이순희 씨. 모두가 잠드는 시간에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녀로선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잠을 영 못 자지요. 누웠다 하면 한 5시간 정도는 있어야 조금 자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또 화장실 들락거리고 때로는 잠이 안 와가 울기도 하고 그 이튿날 되면 피곤하지요. 또 혈압도 올라가고 병원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2번이나 있거든요. 응급실에.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받게 된 수면 다원 검사. 이순희 씨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의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녁에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다리 발목을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은데 수면 검사에서 그러한 현상이라든지 움직임이 포착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 원래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이순희 씨는 불면의 원인이 다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 그래 진단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지요. 내가 이런 하지 불안증이라 하는 건 처음 들어봤고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다리가 좀 저리는갑다 이래 생각하고 머리가 이상 있는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잠이 안 오는 줄 알았지 다리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는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이순희 씨는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와 함께 수면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원하는 만큼 푹 잠들 수 있길 바란다. 좀 치료 잘 받고 좀 다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수면 부족의 다양한 원인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좀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리가 좀 저리고요. 묵직하고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 특히 종아리 부위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데 실제적으로는 불편하다보다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겠고 자꾸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주무르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 그 증상이 또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좋아지다가 또 가만히 있게 되면 다시 또 악화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증상이 낮보다는 밤에 특히 잠들기 전에 심해져서 잠을 방해하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밤에 다리가 불편한 게 특징이지만 그 밤에 그런 것을 해서 잠을 방해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면 낮 동안도 상당히 우울하게 되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주간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또 다리에 이렇게 꼼지락하는 네. 움직이는 그런 운동장에 같이 동반되는 게 많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한 5,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나이별로 지역별로 샘플을 추출해서 보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 7.5% 정도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특히 보면은 3.9% 정도는 확실한 하지불안 증후군이 의심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고 여자분들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이 그래프를 봐도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빈도가 많이 그렇죠. 나타나는데요. 근데 원래 나이가 되면 또 다리가 좀 쑤시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텐데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과 그런 증상을 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단순하게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이러한 충동이 잠들 때 저녁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리가 저린다든지 또 감별해야 될 게 다리가 쥐가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면 호전된다든지 그런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이 꼭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다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종아리에 나타나다가 심해지면은 상체 혹은 팔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병 자체의 경과로서도 상체로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치료를 잘못하면은 그 약재로서 증상이 또 낮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또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다양하게 증상들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일단 철분 결핍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를 원인을 못 찾는 원발성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원인을 찾는 경우는 철분 결핍이 가장 중요한 패트가 되고 철분 결핍은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든지 임신, 만성 콩팥 질환 이런 경우에서 잘 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그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을 잘못 복용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과 도파민 이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 장애를 동반을 많이 하는데 약 한 75% 정도에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더불어서 이런 빈혈이 있는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이 됩니다. 특히 그 임산부에서는 3기가 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환자분들은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밤만 되면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밤이 무섭죠. 네. 그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콩팥 질환이나 그 고혈압 환자 정도에서 비교해서 비슷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장애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확실하게 심한 사람들은 약 70% 정도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겠고 여기 보시면은 우울과 불안이 또 보시면은 코골이라든지 다른 정상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낮 동안에 이런 불안이나 우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삶의 질을 조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 네. 파란색이 정상적인 삶의 질이 되는데 빨간색이 보이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모든 지표에서 정상군에 비해서 다 낮게 보입니다. 요 밑에 보이시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유사할 정도로 그 삶의 질이 낮게 해서 상당히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는 보시면 일단 원인이 되는 걸 피해 줘야 되겠죠. 원인은 알코올 중에서도 와인이나 이런 게 특히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피해 주는 게 좋겠고 또 비약물 치료에서는 족욕이라든지 마사지, 주무르는 것 등이 도움이 되겠고 약물로서는 우리 식약청에 승인된 약은 도파민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은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은 평생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게 되는데 제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철분 주사로서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를 우리 아시아에서는 처음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여기가 시간이 되는데 약 1년에서 약 한 3년까지 철분 주사를 투여하니까 약 한 40%에서 30% 정도까지는 그 약 없이 한 번의 주사로서 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근본 치료로서 철분 주사 치료를 저희 센터에서는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